네, 안녕하세요. 김임순입니다. 제 소개를 하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소녀의 꿈은 선생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소원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참 지혜롭고 참 멋져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갔을 때 교직 이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교생 실습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지도 교수인 유은하 교수님이 은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은인들이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유은하 교수님이십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하고 왔을 때 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환경이 앞으로 뜬다. 그러니까 화학을 한 사람은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환경관리과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선생님 말은 하늘처럼 여겼었으니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막상 알아보니까 4대 1이었던 거예요. 연세대학교 환경관리과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험을 봤는데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를 환경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환경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신입생 OT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연구실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키운 제자는 수천 명이 넘지만 정말 너 같은 학생은 없었다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자랑스러운 제자니까 OT 때 신입생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OT에 갔는데 학생들이 정말 맑고 정말 예뻤어요. 반짝반짝 눈망울을 빛내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참 감사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수님이 정말 저에게는 은인이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환경 전문가로 태어나다 보니까 대학 교수 임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환경 영향평가 교수를 모집했는데 그 당시에 영향평가로 박사 논문 통과한 게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제 정말 감사하게 대학 교수로 임용이 돼서 환경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됐죠. 결국 이제 강의는 주로 환경 영향평가, 환경 정책, 그리고 환경 생태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강의를 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그 당시부터 평생 교육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수학습센터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교수들을 가르치는 센터입니다. 즉 자신의 전공 분야는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어떤 디지털과 융합이 돼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교수를 가르치는 융합교육 때문에 저는 이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코치 교육을 받은 건데요. 아시아 코치 센터에서 코치 교육을 할 때 담당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들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2번, 3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특강은 강사님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데 이건 2,400만 원을 드리고 하는 강의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코칭 시스템은 교수 1인당 60만 원씩 40명을 강의하면서 2,4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강의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와, 코칭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사회 활동으로 평가, 심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죠. 근데 1년 후에 또 한 번 코칭 교육이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아마
접수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코치 교육을 받고 이게 정말 나중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잊었죠. 근데 그 다음 해에 환경부 장관이 코칭 퍼포먼스를 하는데 전문가시니까 꼭 나와달라고 우리 같은 층에 있는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했죠. 어느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장관님은 제가 정책 TV 정책 방송 있죠. 거기에서 환경부 장관 편 할 때 제가 패널로 2번 참여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갔는데 그 코칭 퍼포먼스 하는 데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식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오픈 스페이스에서 이제 코칭을 진행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경 전문가니까 손을 들었죠. 그런데 저는 환경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으로서 일했던 그런 것들은 당신에게 그 장관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거기에서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런 종류의 삶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역시 대답도 기가 막히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그 코칭 퍼포먼스가 끝났을 때 그 관계자들이 오시는 거예요, 몇 분이. 그러더니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코칭을 정식으로 공부했고 코치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즐거운 건 이 한국코치협회에는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합창 단원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삶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과 동시에 저도 모르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치로서 활동하는 것, 인생 2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생 후반전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정년퇴임까지 했다면 나는 인생 1막을 잘 살았어. 인생 전반전은 잘 살았지만 축구를 보니까 전반전에 아무리 잘 뛰었어도 후반전에 제대로 못하면 꽝이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내가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인생 후반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더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인간 나 김임순으로서 잘 살겠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평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인생 2막에서 제가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공공기관 면접관입니다. 광운대학교에 있을 때 그 입학사정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자소서, 자기소개서 보는 것부터 최종 면접까지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노하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공기업에서 어느 순간 공공기관 면접관을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50%는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하고요. 나머지 50%는 외부 면접관을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을 했더니 역시 입학사정관 했던 것 때문인지 상당히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면접관이 50명이 필요하면 150명, 3배수로 이렇게 인력풀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기관에서 뽑게 되잖아요. 네, 대학 교수 했던 거, 입학사정관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게 된 것이 환경 전문가로서 살았지만 사회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폐해를 주는 거고 그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하는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쯤이면 정리가 되는 게 나는 평생 공부하겠다. 그게 기본의 어떤 시스템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혹은 독서를 통해서든 평생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평생 일하겠다입니다. 이 의미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교육 받고 평생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한 일 하나가 즐거운 일 만들기라고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즐거운 일을 만들겠다라는 꿈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만들어 갈 겁니다. 다만 저는 일이 즐거워요. 그래서 새로운 나만의 즐거운 일도 이제 발견을 할 거고 거기서도 또 다른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일 자체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제게는 여러 순간에 여러분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도 이렇게 받았던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